들여다봐야죠. 알쏭달쏭 심리학입니다.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혜인입니다. 제가 어떤 드라마를 예전 드라마인데 네. 그 쇼컷을 하나 봤거든요. 거기서 나오는 대사 중에 정혜인 교수인데 생각이 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뭘까요? 봄날의 햇살 같다는 말이죠. 이거. 왜 아무 칭찬이신 말씀도 안 거죠? 하세요? 그러니까 정혜인 교수님 목소리 들으면 봄날의 햇살 같다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서로 화기애애하게 어떤 이야기 할까요? 봄날 햇살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예. 제가 최근에 상충객도 싱글인지 커플인지에 따라서 보이는 모습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니 뭐가 달라 하면서 이렇게 좀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싱글들은 봄나들이 자체를 아니 저건 왜 꼭 해야 돼? 뭐 꼭 그럴 필요가 없어? 매년 봄은 오잖아. 뭐 이런 식이라면 예. 이 커플들은 상대를 위해서 봄꽃과 함께 사진을 찍어놓느라 아주 아낌없이 몸을 던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유로운 싱글이냐 아니면 내가 좀 귀찮지만 서로를 위하는 커플이냐 이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내시려고? 이건 인류가 영원히 가지고 가야 할 딜레마인데 무슨 재주로 풀어보시? 한번 끌고 나가봅시다. 말씀하세요. 네. 사실 요즘은 뭐 여자친구가 돼야 될 덕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고 예. 남자친구가 돼야 될 덕목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면 나의 여자친구 사진 잘 찍어주느냐가 들어있어요. 사진을 어떻게 하면 잘 찍어주느냐. 네. 그래서 봄나들에서 사실 사진은 필수 코스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자친구를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사진을 찍는 모습이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자친구가 얼마나 예쁘게 담기느냐가 관건인 거죠. 이것도 SNS가 나오고 난 뒤의 풍경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말이죠. 사실 뭐 그렇긴 하죠. 예, 근데 저기 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면 여자친구 사진 잘 찍어주는 팁 이런 것도 있다니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이번에 도대체 얼마나 많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사실 사진 찍기만 생각을 하면 요즘은 좀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남자친구 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단 내 여자친구를 공주님 대접을 해야 하는 거는 굉장히 당연한 거고. 자, 1번 공주님 되죠. 그리고 또 예기치 않은 이벤트를 좀 준비를 해야지 되는 거죠. 자, 이벤트. 네. 그리고 또 아주 사소한 것이라고 하면 식당에 가서 왜 이렇게 반찬 같은 걸로 새우가 만약에 나온다면 예. 이건 당연히 까줘야 되는 거예요. 새우까지 까줘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싱글. 이 남성들이 집에 계시는 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는 절대적으로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특정 누군가가 난 이렇게 안 할 거야.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소신 있게 말씀을 주신다고 해서 저 사람 정말 남자다운데 하지는 않고요. 예. 차라리 목소리 되기 딱 좋구만 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오늘 너무 가볍지는 않고 뭐 어렵기는 무지하게 어렵고 참 요즘 젊은 친구들 연애하기 힘들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데에는 현대사회에서 사랑이 좀 삶의 중심이 되어가면서 사랑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정체성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에 대해서 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런 새로운 사랑은 더욱더 좀 약간 우상화되어져서요. 이 어떤 개인에게 일종의 과업이 되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업으로서 사랑은 개인을 좀 성장시키고 발전하게 하는 동기가 되기도 하지만 개인을 평가하게 하고 경쟁하게 하는 암묵적인 어떤 기준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많은 청춘 남녀가 연애를 포기하게 하는 원인이 된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90년대에 일본의 전차남, 건어물려 이런 게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의 대상이 우상화되고 또 뭔가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과업이 돼야 되고 이게 살짝 좀 서글픈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 사회적이고 상업적인 어떤 구조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에 사실 자신을 맞춰 나가면서 경쟁 우위를 선점하려고 스펙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네. 이 스펙 때문에 빨리 졸업을 못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데 이 연애마저도 스펙화 되어졌어요. 그래서 연애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자기 외모를 가꿔야 되고 물론 데이트 비용을 걱정하기도 해야 되죠. 네. 그러면서 다양한 어떤 연애 상품과 광고가 만들어내어지면서
되면서 연애 시장이라는 신조어가 생기게 되었고요. 또 연애가 상업적으로 활용되어져서 이상적인 연애를 하기 위한 조건들은 사실 더욱더 까다로워지게 된 거죠. 그렇죠. 텔레비전 또 뭐 케이블이 됐건 OTT가 됐건 리얼리티 프로그램에도 이런 게 대세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진 또는 그 미디어에서 의도적으로 구성된 연애의 조건 또는 이상적인 연애 이런 게 일상화되다 보면은 그런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연애하기 힘들어지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금의 연애는 그냥 내가 하는 연애라기보다는 누군가에게 전시하고 보여주는 것으로 변화되어졌고요.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어떤 연애를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가, 또 자유로운 연애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연인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고 좀 여겨지고 있어요. 그것이 본인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연애 경험이라고 하는 게 마치 자기 개발의 하나의 이 종류가 되어졌고, 또 내가 어떤 연인을 만나는지 보여주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하는 어떤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도 스펙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씁쓸합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좀 연애를 주제로 하는 미디어 프로그램에서 대중들이 이렇게 나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사실 그렇게 크게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예전에 어떤 짝사랑을 했는지, 그리고 나에게는 어떤 성경험이 있는지, 이런 것과 관련된 과거 연애 서사를 밝히는 것이 이게 뭔가 더 이상 숨겨야 하는 일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더욱더 증명받거나 이상적인 연애를 위해서 조언을 구하는 일로 굉장히 정당화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이런 거가 일상화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연애하셨던 분들은 뭔가 숨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예, 참 많이 달라졌다 생각들 드실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오늘날의 청년 세대들은 연애를 결혼의 전제 조건으로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어떤 이별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이별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변화되어지게 됐어요. 이렇다 보니까 미디어 속에서 연인의 이별이 더 이상 비극적인 결말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개인의 인생에서 우연한 사건 혹은 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방향, 이런 것들로 재현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별도 사실 또 연애 스펙의 일환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너무 그래서- 부정적인 것 같은데 이거. 네, 이러다 보니까 이별은 연인의 감정에 충실한 어떤 개인에게 실패나 상처가 아니라 자아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술,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은 저는 동의할 것 같아요. 자아를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기술이라는 거. 네, 물론 네, 네. 이별이 뭐 슬프죠. 슬프지만 네, 그 이별에 허우적거리고 이런 게 아니고 그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벗어나올 수 있고 이런 거는 저는 뭐 괜찮다고 느껴지는데, 하지만 역시나 지금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별의 충격도 예전 같지는 않구나 이러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연애를 하는 방법도 달라졌고요. 이별을 하는 방법도 달라졌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연인에게 좀 너무나 과도하게 몰입하는 어떤 젊은 세대들을, 기성세대들이 볼 때에는 뭐 저렇게까지 하는 식으로 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행동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요즘의 젊은 세대들을 대표하는 연애 방식으로만 좀 생각을 한다면, 저런 연애는 난 안 하고 싶다, 처음에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럴만도 하지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수용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이 연애냐 싱글이냐라는 질문에 뭐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선택하겠다, 혹은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나는 싱글이다, 이러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적어도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결혼은 꼭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연애를 멈춰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싱글이신 분들이면 나도 다른 사람을 좀 만나봐야지 하는 마음을 한번 먹어보시면 좋겠고요. 내 곁에 다른 사람과의 어떤 만남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실 내 관계의 새로운 패턴을 확장해가고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있기 때문에 연애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만 하시지 마시고 자신을 좀 찾아가면서 연애할 수 있을 만한 상대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연애는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오늘 알쏭달쏭 심리학은 연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거는 결론 못 내려요. 딜레마예요. 심리학자 정혜인 교수였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